반갑습니다. 머니셰프 배명숙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보험 분석사로서 지난 2년간 많은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기업체 교육도 많이 실시했는데요. 현장에서 들은 소리와 또 실질적으로 제가 찾은 리스크 사례를 기반으로 오늘 보험에서 꼭 가입하여야 하는 보장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우리 매장 내에서의 고객분이 다치는 사례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분이 들어오시다가 문틈에 손이 낀다든지 아니면 고객분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게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다 보면 매장의 부담이 가장 커질 텐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구내치료비라는 보장 내역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내치료비는 고객의 과실을 묻지 않고요. 그리고 업주분의 자기부담금 없이 고객분께서 병원에 다녀오셨던 그 금액에 대한 실손 보상을 일정 한도 금액까지 보상을 해드리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통 현금으로 많이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셨으니까 꼭 보험증권에서 구내치료비 점검해 보세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음식물 배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식물 배상을 할 경우가 생겨서 보험을 처리를 하시다 보면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경우 생기실 텐데요.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매장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시면 5만 원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매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만 보통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포장이 많으신 그런 매출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10만 원으로 낮추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보험에 관련된 건인데요. 화재보험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한테 배상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투자한 인테리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특이점이 면적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증에 기입되어 있는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넣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한 만큼 금액이 정확하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이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험 요율에 대한 거를 고지하는 건데요. 보험 요율이라 함은 우리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래층에 노래방이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보다 요율이 높은 업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주변에 뭐가 생겼을 때 보시면서 우리 요율보다 높은 게 들어왔으니 고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담당하신 설계사분이 항상 새로운 신규 점포가 뭐가 생기나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지 위반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왜 뉴스에서 보시죠. 분쟁의 소지가 나서 이러저러하게 됐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작년 2014년에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묻지 않고 보상해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2014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이런 요율 체크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화재 벌금인데요. 화재 벌금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2천만 원 한도까지 벌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벌금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실 때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실손 보험 가입하실 때 화재 벌금을 넣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신데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1인 한 명당 꼭 한 번에 보장을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재보험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빠뜨리고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다가 가입하시고
본인 명의로 된 가게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집이라든지 어쨌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매장을 여러 개 하실 경우에 가족 명의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가족 명의당으로 화재벌금을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재벌금은 뭐 금액은 한 300원 정도? 1,000원 이하로 보장을 추가하시는 데는 금전적인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시니까요. 꼭 점검 한번 해보세요. 네, 6번째 적립보험금인데요. 적립보험금은 보장성 보험에는 넣지 않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매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변경사항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약을 하시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세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말 그대로 부담 없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해약을 하셔도 큰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데, 적립보험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약을 하시게 되면 원금 도달 시점이 만기이기 때문에 또 만기를 넘어서도 원금 도달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장의 화재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장성 보험과 적립형 보험을 분리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회계상으로 보험료 전체를 기입하시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립형 보험금은 자산으로 잡히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처음에 창업하시면서 잘 모르셔서 전체 보험금을 비용으로 정산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부분 한번 꼭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우리 매장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다중이용업소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조리하는 데 있어서 가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스 배상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이 외에도 테라스라든지 별도로 우리가 좀 특이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달라지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는 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배우셨던 7가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또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해 주시는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장도 기업도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 형태로 점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7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머니셰프에게 점검 받으시고 교육 받으세요.